안녕하세요. 데일리 ESG 이슈. 오늘은 인유의 탄소 배출량이 1990년 이후 최저치를 달성했고 감축 목표를 또 상향했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. EU 집행위원회는요, EU 연례 기후 보고서를 펴내면서 EU 내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정점을 찍은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2019년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보다 3.7% 감소, 1990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은 이래 24%가 감소를 하면서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. 이 EU의 부의장은요, 배기가스를 줄이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다만 오늘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넷제로라는 공동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경제 전 분야에 걸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고 밝혔습니다. 30년 남았는데 24%밖에 감소를 못했잖아요.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배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감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모멘텀이 올 때까지 꽤 걸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감소를 해야 될 양은 약 한 30%, 20%가 더 남은 거죠. EU 배출권 거래제상 탄소 배출량은 2018년 대비 9.1% 감소를 하면서 1억 5,200만 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물량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. EU 집행위원회는요, 석탄 화력 발전 대신 재생에너지 및 LNG 발전이 늘어나면서 전력 부분의 탄소 배출량은 15% 감축됐다고 밝혔습니다. 여기서도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는 게 굉장히 핵심이었네요. 산업 부분 배출량은 2% 정도 감축이 됐어요.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역시 석탄 화력 발전을 멈췄기 때문입니다.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역대급 탄소 배출 저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만약에 경기 부양 조치를 녹색 전환 방향으로 맞추지 않으면 경제 회복과 더불어서 온실가스 배출도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고치를 찍었던 1990년 대비 최소 55%를 감축하자고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. 현재 목표는 40% 감축인데요. 이를 15% 정도 상향하겠다는 겁니다. 이미 중국과 미국 등 다른 대형국들에 비해서는 상향된 목표인데 더 높인다는 겁니다. 이러면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질 수 있죠. 다른 국가들에게 왜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느냐고 푸시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, 기후위기 대응이 전 세계적인 아젠다로 떠올랐잖아요. 여기에 자기들이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대응을 한다라는 게 보여주면 그것만으로 여러 가지 그 힘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겁니다. 물론 뭐 좋은 일을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해서 미래 세대에게 지금보단 더 위험한 지구를 물려주지 않을 거라는 좋은 목표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힘의 우위를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 아젠다로 잡는 순서대로 이 힘의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난 9월에 이 40% 감축을 추진해도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은 어렵다면서 55% 감축 목표를 제안했는데요. 그러나 이 EU 내에서도 석탄 의존국인 폴란드는 더 강력한 기후 목표를 상향하기 전에 경제적 여파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27개국 연합이잖아요. 근데 그 안에서 탄소 배출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국가도 있는 반면 폴란드처럼 탄소 배출하면 경제도 걱정되는 국가들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동유럽 연합은요, 집행위원회에게 실질적인 사회, 환경,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현실적인 기후 목표를 제안하라고 요구했어요. 그러나 이 폰데어 라이엔 의장은 EU 국가들은 이미 90년 이후 배출량을 25%나 저감을 하면서 경제 또한 60% 이상 성장시켰다면서 우리의 경제와 산업은 이미 탄소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올해 말까지 새로운 목표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. 최근에 국내에서도 넷제로 선언을 했잖아요. 이 넷제로 선언을 안 하는 국가들은 열 위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했다고 저는 읽혀지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는 끌려가는 팔로워적인 측면이 강해요. 거기서 팔로워적인 측면을 타파하지 않으면 엄청 선제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지 않으면요. 앞으로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라는 압박은 심해지는데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겠다고 외쳤지만서도 실질적인 효과는 내가 외친 그 선언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좀 all or nothing의 구조가 됐는데요. 이런 유럽의 굉장히 선제적인 발표들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탄소 배출 대형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. 감사합니다.